서 변호사님,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분은 뭐 여기저기 안 끼어드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안보 문제, 특히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된 것만은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미 핵 협의 그룹, NSG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고, 여러 문제에서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 만찬회에서 또 이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뭐 미국을 전체를 찢어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서가지고 생트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흠집내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대통령실에서까지도 상당히 개강된 그런 반응을 보였네요. 반국가적 작태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박지원이가요, 뭐라고 했냐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외교를 이제 비판하면서 김태효 있잖아요. 예. 차장. 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 일단 팩트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 이제 윤 대통령의 노래 있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예. 노래 이게 부르는 걸 이제 미리 정해놓은 쇼라는 거죠. 예. 미리 이게 부르기로 다 이게 짜고 친 고스톱처럼 다 이게 이미 예정돼 있던 이런 이제 쇼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더 안 불렀으면 바이든이 같이 듀엣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칸 파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46살에 뇌종양으로 죽었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아들이 델라웨어주의 법무부 장관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촉망받는 정치 지도자였는데 요절한 거죠. 뇌종양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가사를 계산했는가 봐. 그 구절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아들이 그 구절까지 윤 대통령이 부른 거죠. 근데 그걸 안 부르고 한 소절만 안 불렀으면 바이든이 나와가 둘이 불렀을 거다. 왜? 아들이 가사를 계산한 거니까. 예. 뭐 이런 걸 이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비방을 한 거죠. 다 짜고 친 고스톱에게 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박지원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 없는 이런 게 비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도운. 네. 이도운 대변인은 저하고 이제 방송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분이 대변인 가면서 제가 채널A나 그 자리 방송한다고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방송을 제가 요즘 채널A만 4번 나갑니다. 어벤져스도 많이. 이도운 선배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점심 때 하는 게 있거든. 12시에. 거기 김연아 의원이 하던까지 제가 땜빵합니다. 예. 김연아 의원이 또 조사 중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주 점잖은 분이 오죽하면 박지원이 보고 반국가적인 작태다. 정말 이게 점잖은 분이에요. 이도운 이분이. 근데 박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국가적인 작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미국에 소식통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또 뭐 뉴욕인가 한인협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소식통들이 있으니까 아마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리 짜고 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아메리칸 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측에서 사전에 만찬 같은 거 하면은 아주 기획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렇게 해갖고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니까 미 포크 가수 돈 맥클린 이 불러서 또 노래도 부르고 사인된 기타까지 준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마련을 했는데, 노래 이 부분은 바이든이 직접 불러가지고 한 소절 불러주세요.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으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즉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바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다 해버려가지고 망쳤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건 이제 다 짰는데 한 소절만 안 부르면 예. 바이든 아들이 계산한 거니까 바이든이 누가 부르면 모양새가 더 좋을 텐데 아마 이게 다 불렀나 이런 뜻기도 하고 지금 비방하는 게 지금 이게 박지원이가.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런 박지원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가짜뉴스를 공격하느냐.
바로 이제 그 총선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박지원이도 총선 출마를 하려고. 야, 그 나이에 지금 박지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한 80 몇 살 됐죠? 이제 80 간 넘었습니다. 2살인가? 예. 근데 뭐 호적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국회의장 원래 호적은 한번 좀 늦게 하겠다. 되거든요. 국회의장 한번 하겠다는 근데 거예요. 이자가 이게 목포에는 좀 힘드니까 지금 고향 진도 뭐 이렇게 또 예. 오더라고. 예, 진도 해남 그쪽에 예, 이제 어떻게 고향으로 가볼까? 이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근데 결국 저는 박지원이가 이게 그 노역으로 뺐지. 이게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라면 이제 공천도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한테 어필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가짜뉴스로 이게 좀 이름 뜨면 그러면 이게 또 좌파들은 야, 박지원이 살아있네. 아직 박지원이 잘한다. 좌파들은 또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또 공천도 가능할 수 있고. 예. 요즘 이게 이재명한테도 바짝 줄 서 있잖아요. 진짜 저는 이런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완전히 가짜뉴스로 국익을 해야 하는 이런 게 반국가적인 작태가 아닌가. 박지원 하는 짓이 이렇게 그 보이고요. 이자는 제가 이게 눈이 말하자면 이게 자기 스스로 자칭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놈이 뭐랬냐면 이게 옛날에 그 미국의 그 펠로시 하원 의장 있잖아요.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윤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내 정치 구단 자리를 걸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정치 구단이라고 아무도 안 해주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정치 구단인데 내 이걸 걸고 펠로시하고 윤 대통령이 만난다 했어요. 예. 근데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 구단이 아니고 8단으로 내려갔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 박지원이는 뭐 음모 구단, 그 다음에 그 사기 구단 또는 이제 거짓말 가짜뉴스 구단 이거는 맞지. 무슨 이게 정치 구단입니까? 이 정치 처음 나왔을 때 그 김문수 지사하고 부천에서 붙을 때 기억나잖아요. 김문수 지사 나는 넥타이가 아직도 어색하다. 박지원이는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남자. 이래가지고 넥타이 논쟁 벌이가 부천 소사에서 김문수 지사한테 박살난 게 박지원이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고향가가 목포에서 뭐 두 분인가 뭐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정치 구단입니까? 사기꾼 구단이지. 제가 보기에. 저는 뭐 이번에 좀 따끔하게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쁜 짓 하는 놈 보면 야, 귀신은 뭐 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 하나 그러잖아. 예. 제가 여기 비유해서 지금 이게 판사는 뭐 하나 박지원이 안 잡아였고 판사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서훈, 서욱, 그 다음에 박지원 이게 다 우리 그 서양 공무원 피살에 다 증거인멸하고 은폐한 놈들 아닙니까? 네. 저는 판사는 뭐 하나 빨리 이게 박지원이 안 잡아였고 이렇게 제가 봅니다. 박지원이는 또 YTN 나가가지고 요즘 이 방송들은 전부 진보 좌파여가지고 거기 인터뷰에서는 안보는 낙제점을 겨우면에서 60점이고 이번 경제 성과 아니 저 외교 성과에서 경제는 빵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땡트집을 잡고 이게 폄훼하는 데는 야당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빼고는 전 세계가 아주 큰 성과라고 다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금 이달 7, 8일경에 아마 방한을 하고 그동안 한국 수출 제한 화이트리스트 이것도 다시 복원해주고 물컵에 반잔을 윤석열 대통령이 채웠는데 그 반잔을 지금 채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외교 문제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좀 너그럽게 포용을 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뭔가 아량이시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반국가적 작태라는데 지금 박지원뿐만 아니라 야당한테도 한 얘기거든요. 아니 이게 박지원이가요. 뭐 점수를 뭐 60점, 0점 이게 점수 매길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놈이 이게 뭐 지가 심사위원입니까? 근데 박지원이요. 네. 이 자각이 옛날에 그 김대중의 자기는 영원한 비서실장이래. 김대중 있잖아, DJ.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갈 때 그때 북한에 돈 얼마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현대그룹에
정몽원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몽원. 예. 그다음에 박지원도 물론 다른 걸로 돈 받고 막 넣어가지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박지원도. 예. 그래서 이게 북한에 퍼준 그 돈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러면 박지원 너 이게 김대중 때부터 그럼 여기 노무현 퍼준 거 문재인 퍼준 거 이거는 이게 0점이 아니고 너는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0점 아니야. 우리 국가 안보 자행위를 한 거니까 0점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이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0점 마이너스 만점이네. 왜 국가 안보를 해쳤으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0점이라도 하지. 예. 저는 이게 마이너스 점수 받은 놈들이 지금 이게 윤석열 뭐 60점이니 0점이니 이게 평가할 그게 되는가. 이렇게 저는 반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클 잭슨 말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예. 근데 마이클 잭슨이 팝 가수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마이클 잭슨한테 좀 배워라. 박지원. 마이클 잭슨이 뭐냐면 마이클 잭슨도 이제 그 가짜뉴스에 많이 시달리는가 봐. 오직 시달렸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자기도 특히 이게 가짜뉴스에 그렇죠. 많이 시달리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뉴스는 100m 단거리 달리기고 예. 그 다음에 팩트 있잖아. 진실은 42km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다. 예. 이 말은 이게 가짜뉴스는 100m 단거리처럼 빨리 퍼집니다. 막 이게 뭐 윤 대통령이 독도를 갖다 바친네, 오염수 방출을 뭐 합의해줬네, 이런 게 가짜뉴스는 빨리 100m 단거리처럼 빨리 퍼져요. 예. 근데 진짜 팩트, 사실은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했을 때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했잖아요. 네. 진실은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저번 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우리 한국을 다시 이게 복원시켰잖아요. 예.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근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복귀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우리 얻은 이익이 노는 거죠. 예. 이런 게 미국의 뭐 반도체법이나 IRL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고 특히 친중 정책을 쓴 문재인이 중국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밥 먹었잖아요. 계속 혼밥 먹었고 그때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한테 얻어맞아가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항의 한마디 못 했잖아요. 항의 한마디 못. 그리고 그 이후에 사드로 인해서 엄청난 뭐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지만 뭐 문재인 정권 그렇게 친중 정책을 폈지만 아무런 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0점이 아니라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마이너스 10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옛날에 중국 많이 가요. 중국 가면 이게 제가요, 대사관에 아는 친구, 제가 행시 국제통상직을 했잖아요. 예.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대사관이나 또는 이제 그 상무 담당 상무관들 있잖아요. 예. 친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중국 3박 4일 가가지고 거의 아는 사람들하고 중국에서 밥 먹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재인이가 중국 가가지고요, 11끼 중에 7끼를 혼밥했습니다. 맞아요. 11끼 중에 7끼. 야, 문재인 내가 중국 가도 11끼는 중에 9끼는 내가 딴 중국 사람 먹는다. 너 이게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11끼 중에 7끼를 혼밥을 못다.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사드 3불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눈치 봐가 그래 보복 안 당했냐고. 롯데그룹 다 철수했잖아. 예. 결국에 고개 숙일수록 더 무시합니다. 그러면요. 이 중국이라는 데는요, 베트남처럼 치고받아야 돼요.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이게 옛날에 중국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타격주가 쫓겨냈잖아. 예. 베트남한테 혼난 게 처음에 프랑스고, 그 다음에 미국도 혼났지. 예. 그 다음에 중국도 중국도 쫓겨났고. 혼났죠. 요즘 이게 중국이 남중국에 가가지고 자기 영토 주장하다가 베트남 배가 들이박아 버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세게 싸워야지 중국도, 그래야 대우를 해줘. 중국도 이게 주춤하는 거예요. 예. 중국도 이게 완전히 움츠려가지고, 야, 이 자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근데 문재인처럼 작은 삼봉을이고 만번 구비치도 반드시 우리 중국 만절 필동 가고 이런 식으로 저자시하면 중국 더 무시합니다. 예. 그렇게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네 보고 이게 문재인 너 보고 이게 삶은 쏘대가리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근데 결국 김정은이도 나중에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무릎 꿇고 옵니다. 예. 야, 그래도 윤석열은
말하면 이게 약속은 지킨다. 저 문재인처럼 확실하다. 말만 번지르하지 하는 게 약속을 없어. 안 지킨 거야.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렇게 욕을 해도 한마디 말을 못한 거 결국 아닙니까? 저는 이게 북한도 그 USB에다가 넣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는데 하나도 안 지켰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도보다리에서.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윤석열 대통령들에게 무릎 꿇고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뭐 외교에 있는 얘기처럼 국내에서 그런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국경을 넘으면 안 된다. 국익 차원에서 뭉칠 때는 뭉쳐줘야 하는데 대한민국 야당 빼고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미국 합동 그 영어 연설 그리고 하버드대 강의등 여러 부분에서 다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 만족하는 그런 외교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도 야당도 가져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